안녕하세요. 끝판왕 손 대표입니다. 예창, 초창, 창도 창업 패키지 다 끝났으니까 올해는 지원 사업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지원할 거 없나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사업 조금 많이 해봤다, 찍먹해봤다 라는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게 오늘 소개드릴 이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특히 매년 예산이 일반 패키지에서 창업중심대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사업이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몰라서 지원 못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했고,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조금 올해 공고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점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2025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자, 3월 14일 날 떴고요. 자, 그런데 25년도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 모집 공고가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권역 내 일반형이 있고, 지역 주력 산업 연계형이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이 있는데, 일단 이 3개가 공고가 각각 다르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공고는 이제 권역 내 일반형이고, 이거 기준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2개가 뭐가 다른지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사업 목적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지원 대상인데, 자, 예비 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하는 건 좋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원래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이거는 이제 3년 이내 기업을 의미하고, 이제 도약 기업, 이거는 3년부터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하는데, 자, 원래는 예비 창업자면 예비 창업자끼리만 하고, 초기 창업자면 초기 창업자끼리만 경쟁을 하고, 요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부터 기창업자들, 그 7년 이내 창업자들이 이제 동시에 겨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년차랑 아직 사업자 등록조 안 한 사람이랑 6년 11개월 차 도약기업이랑 이제 동일선상에 싸운다는 거예요.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도약 창업자를 몇 % 비율로 뽑겠다, 이런 내용도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비 창업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라고 하면은 한 명도 안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창업을 한 분들, 그리고 매출이나 고용 지표가 좀 나온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달라진 점이고,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은 최대 2억 원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7,700만 원 정도 준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화 자금이랑 멘토링 같이 해준다, 이거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랑 동일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약 기간이 있죠. 8개월 됩니다. 협약 기간이라는 건 내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시제품을 완성해야 되는 그 시기, 그리고 내가 사업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협약 기간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는 이제 총 500개사 500명을 뽑는데 이제 대학별로 50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창업중심 대학이라는 거는 전국에 11개의 창업중심 대학이 이미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한양대랑 성균관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 경기, 인천 기업들은 한양대나 성균관대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개의 대학이 이제 50개사씩 뽑으니까 이제 수도권에서 100개, 강원권에서 50개, 충청권에서 150개, 이렇게 뽑는다는 거겠죠. 아까 3개로 유형이 나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권역 내 일반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주소지 기준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지 기준, 그리고 이미 창업한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소재지 기준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지원 내용은 기간이랑 내용은 아까랑 똑같고, 여기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금이랑 현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현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인건비나 직원의 인건비나 임차료나 사업을 위해 준비한 기계장치나 재료비, 내가 이미 투자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거를 현물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표자나 직원 인건비로 현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현금 10%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현금 10%는 처음에 협약이 되면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총 사업비라는 것에 포함이 돼서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신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비 100%로, 즉 자부담이 없다라고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그 특화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멘토도 붙여주고 이후에 연계 프로젝트도 해주다 보니까 하나의 지역군에 뭐 2개 이상의 창업중심 대학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별첨 자료 보고 어떤 곳에 내가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먼저 확인하고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청 자격 보시면 예비 창업자랑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같이 모집해서 같이 싸우게 만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3월 14일이죠. 3월 14일 기준에 사업자 등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부동산 임대업만 있는 사람은 지원이 돼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사업자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고용을 했거나 그 사업자로 그러면은 예비 창업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만 돼 있고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사람만 예비 창업자로 인정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협약 이후에 반드시 이종 창업, 즉 다른 서비스 업종 코드로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이후에 지원 사업을 계속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창업기업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지원 사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있죠? 7년 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업력은 2018 3월 15일부터 25년 3월 14일까지 창업하신 분들,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은 창업기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의할 점은 업력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날짜 보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이다. 요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이면은 대표자 전원이 이제 신청 자격에 해당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신청 요건이 중요한데 권역 내 소재한 주소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비 창업자는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기준, 그리고 이미 창업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소재지 기준으로 골라서 지원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서울, 경기, 인천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한양대나 성균관대 지원하시는 거고, 내가 충청권이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호서대, 한남대, 충북대 3개 중에 하나만 지원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패키지 때 내가 조금 멀더라도 지방이 경쟁률이 약하니까 지방에 지원해 봐야지 약간 이런 꼼수가 가능했는데 창업중심대학은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심하니까 수도권이 내가 호남권에 넣어야지, 나 경기기업인데 전북대학에 넣어야지 라고 하시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탈락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잘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 보시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람이나 기업인, 그래서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 중에서 만약에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지원 못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국세나 지방세 안 낸 사람, 창업진흥원에서 환수 조치 됐는데 아직 종결 안 된 사람, 뭐 주류, 도박, 뭐 향락 기업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업들 안 되고요. 그래서 딱 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신청 접수는 공고기간과 접수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고기간은 이 공고문 자체가 뜬 기간을 의미하고 일주일 후, 즉 3월 21일 금요일부터 그 시스템에 신청하는 거, 즉 K-스타트업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은 K-스타트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회원가입 해두시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면 대표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타인이 대리 신청한다, 다른 명의로 대리 신청한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희망하는 1개만 해야 됩니다. 1개만. 그래서 내가 2개 막 한다 이러면 그냥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중요한데 동일한 아이템으로 내 직원 명의로 한번 하고 내 명의로 한번 해가지고 복수의 창업중심대학에 만약에 지원을 했다, 뭐 충남권도 넣고 경기도 하나 넣었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탈락 처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 이후에 창업중심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 K-스타트업 말씀드렸고, 여기 제출 서류 보시면은 사업계획서랑 기타 서류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의점이 이게 30MB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PDF로 변환해서 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업계획서에 주로 30MB가 넘는 이유가 주로 뭐 도면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원본으로 넣지 마시고 캡처해가지고 넣으세요. 그러면은 용량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사업 신청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사업계획서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그 창업기업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창업기업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보통 이거 요새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신청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 신청해 보시고 내가 창업기업이 맞냐 아니냐 요거 판단하는 거는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위에 지금 띄워 드렸거든요. 그거 보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가지고 뒤에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권역 소재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죠. 진짜 제대로 거기 지원했는지. 그래서 창업기업이면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자기 주소지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거 내야 되고,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 초본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있는 사람은 해당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내가 서류평가 면제할 수 있는 것들, 그 증빙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 일단 사업계획서 요거는 공통으로 필요하고, 내가 예비 창업자다라고 하시면은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사실증명 중에 총사업등록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되고, 내가 이미 창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창업기업 확인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요것만 일단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평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류평가로 뽑고 그 다음에 발표평가 하겠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서류평가 면제 보시면 아마 많이 해당하시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점 대상이 있는데 면제가 아니라 가점 대상, 작년 기준에 창업중심대학 최우수 판정기업이면은 뭐 가점 주겠다.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 프로그램 중에 이제 린스타트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수료하시면은 가점 주겠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발표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평가 시간이 긴 편이에요. 20분에서 25분 정도나 한 사람당 소요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발표가 10분이나 줬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50% 이상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무조건 청년이 유리한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팀은 우선 선정하겠다는 건데, 이 우선 선정이란 개념은 뭐냐면 서류도 통과, 발표도 통과, 그냥 내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지표 보시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PSST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존 이제 사업계획서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조금 변형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종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요새 주관기관들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개를 지원해 놓고 제일 처음에 지원한 게 붙어서 협약을 진행하다가 두 번째 게 합격을 했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네? 그럼 첫 번째 거 그냥 드랍해야지?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조금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합격이 되면 그냥 협약 체결 확약서라는 거를 제출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지원 사업은 이제 내가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확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시킨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내가 확약서 내고 저 그냥 안 할래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지원 사업계에서 향후 사업 신청 시에 우리가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그냥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확약서 제출하고 나시면 그냥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운영 일정 보시면, 자, 일단은 4월 2일까지가 마감이죠. 자, 그리고 4월 달까지 아마 발표평가를 다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협약 체결하고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건 한 5월에서 5월 중순 말 정도 돼야 쓸 수 있다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당장 급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업기업 확인서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의가 있는데 각 여기 대학교, 자기가 지원할 대학교 연락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조금 제일 많이 바뀐 제도가 바로 이 부침 4번에 있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협약 이력 적용사업이라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창업중심대학이랑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합산해서 총 3회 이상 협약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건데, 이게 앞으로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때 엄청 유리하게 창업중심대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창업중심대학은 3년, 최대 3회까지 연속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25년에 내가 3년차 기업인데 이번에 25년도에 창업중심대학 붙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26년도에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27년도에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3번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24년도에 예창을 받았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25년도에 초창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26년도에 도약 패키지를 받고 싶은데 업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2년 차이기 때문에. 왜냐면 도약 패키지는 3년 이상 기업만 가능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으신 분들은 되게 난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로드맵이.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에서 26년도에는 창업중심대학 이렇게 지원해버리면 이제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중기부에서 지원받았던 지원 사업이 2번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창업중심대학에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사업 중에 내가 2개를 받았어요 라고 해도 2025년 창업중심대학은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대신 내가 3회 이상 받았다라 그러면 창업중심대학이 지원 불가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카운트가 안 돼 있죠? 내가 뭐 예비창업 패키지 받고 뭐 청창사 받고 이런 분들은 한 번밖에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지원하고 만약에 올해 창업중심대학의 이 제도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나는 또 창업중심대학을 3년 차에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업력이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횟수로 되게 유연하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어서 제가 그 유형별로 다른 것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까 지역산업 연계형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권역내 일반형이었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모집을 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이 주력산업 연계형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110개를 뽑아요. 자, 나머지 다 똑같은데 자, 뭐가 다르냐면 자, 예비창업자나 창업기업이 똑같이 겨루는 건 같은데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무관해요. 그래서 일반 패키지처럼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곳에 지원해도 되는데 대신 그 주관기관에 따라서 그 대학에 따라서 주력 사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바이오 기업이 아니고 헬스케어 기업이 아닌데 그냥 나는 수도권에서 그나마 가까운 강원대학교 그냥 지원해야지 라고 하면은 합격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I 기업이야 라고 하면은 AI 기업을 우대해 주는 곳이 어디가 있죠? 대구대학교가 있네요. 여기 AI가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도 AI를 뽑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도 AI를 뽑네. 그러면 나는 전남대나 한양대나 대구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도 인공지능을 특화를 해서 뽑네. 그러면 4개 주관기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다릅니다. 일반 권역형보다는 적게 뽑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엄청 특화된 분야가 확실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해되셨죠? 총 11개 대학에서 110개 기업을 뽑으니까 이제 1개 대학교당 10개 내외 정도의 기업을 뽑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지역산업 주력 연계형이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생애 최초 청년 예비 창업형입니다. 옛날에는 그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공고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창업중심대학에 이번에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편입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요건이 뭐냐면 일단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사실증명 중에 이제 총사업자 등록 내역 떼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존에 법인사업자 대표로 취임을 하다가 퇴임을 했다. 근데 내가 설립한 건 아니야. 중간에 내가 그냥 그걸 이어받았을 뿐이야. 근데 지금은 퇴임을 했어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한 번도 경영자로 때묻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다른 주식의 대주주이면 안 돼요. 즉 내가 주식 발행 총수 중에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법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소유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별로 조금 신청 전략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권역별 일반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역 연계 특화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역형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0% 청년 선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이면서 주소지가 지방권이면 권역별로 일반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역연계 특화형은 주소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특화 분야에 있으면 무조건 지역연계 특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대신 AI랑 빅데이터가 요새는 거의 없는 아이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요소만 AI다. 그리고 나 어차피 데이터 조금 활용하긴 하는데 그럼 빅데이터로 그냥 넣어볼까? 약간 이 정도 수준의 AI 서비스면은 특화로 지원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까 뭐 바이오나 뭐 헬스케어나 뭐 로봇이나 뭐 우주항공이나 이렇게 약간 명확한 도메인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역연계 특화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뭐 서울 경기권이다 라고 해도 주소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연계 특화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청년 지원은 주소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창업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생애 최초 청년 지원해야 된다 라는 거죠. 대신 이번에 장점은 뭐냐면 꼭 청년을 몇 퍼센트 이상 선발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요. 내가 특화 분야에 있는데 권역별이 조금 더 많이 뽑으니까 일로 넣어볼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특화 분야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연계 특화로 넣는 게 좋다 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고 분석 여기까지 드릴 거고, 이런 억 단위 메이저급 무상환 자금들은 사실 상반기 이후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원 사업들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지역이라던가 아이템 업종이라던가 이런 필터링이 엄청 많은 지원 사업들만 뜰 거거든요, 비시즌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창업 중심 대학이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서랑 발표평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엑셀러레이터로 일하면서 1000개 이상 DB 분석한 다음에 도출한 엑기스 내용들만 전달드리는 세미나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은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셔서 놓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